4개의 바다에서 오는 해류가 수렴을 해요. 근데 수렴이 너무 강하니까 산을 타고 물이 올라가는 거야. 오. 산을 타고 물이 올라가서 거기 꼭대기까지 배가 안 부서지고 가면은 이제 그랜드 라인으로 통하는 길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아, 배가 산으로 간다가 저기서 진짜로 그렇죠. 가능한. 배가 산으로 가는 게 가능한 세계. 거의 중력도. 그것이 원피스입니다. 이야.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분도 미국에서 오셨어요. 진작에 예약을 해두셨죠. 그렇죠. 원래는 기상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기예보의 과학이라고 해서 궤도님과 함께 진행하실 때 한번 나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번째 출연이신데 지금은 어디서 무슨 연구하고 계시죠? 그때는 서울대학교에 계셨었나요? 그때는 막스 플랑크 기상연구소에서 뭐 일을 하다가 서울대에 잠깐 있었고 아, 그랬군요. 지금은 이제 오펜하이머로 핫했던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라는 곳에서 기상 모델링, 산불 모델링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오, 되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 같은데 다 멋있는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산불만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완전 블루오션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블루오션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지요. 네. 많은 덕후 기질을 가지고 계신 서재명 박사님께서 원피스 속 숨은 과학 이걸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원피스 속 숨은 과학이고요.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피스라는 만화는 1997년에 일권이 나오기 시작했고 일본의 오다 에이치로라는 작가분이 해적물을 만드셨죠. 원래는 단편을 하나 그리셨었고 네. 이제 이거를 디벨롭을 시켜가지고 만든 게 원피스인데 해적 만화이지만 사실 이 세계관에서는 정부에게 공인받지 않은 모든 탐험가는 다 해적이에요. 그래서 주인공 일행은 탐험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지만 어쨌든 해적이다. 그런 모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배가 하늘 위에서도 가고 있고 뭐 바다 밑에서도 가고 있고 막 이런 느낌처럼 옛날 만화에 신기한 스쿨버스라고 있습니다. 아, 이게 있죠. 교육 만화인데 네. 어떠한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버스가 비행기 모양이 되기도 하고 배 모양이 되기도 하고 작아져가지고 커져가지고 뭐 사람 몸속에도 들어가고 하면서 이곳저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피스도 그런 만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떠한 세계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가 하늘을 날아가기도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네. 하지만 대부분은 당연히 이제 바다 위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한 명의 해적이 처형을 당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해적왕이라고 불리는 골드로저. 그 골드로저라고 알려진 인물인데 이제 이 사람이 처형을 당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와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원피스는 나오지 않았어. 왜냐? 그 사람이 네가 모아둔 보물은 어디 있냐? 물어봐가지고 이제 골드로저가 네. 아, 내 보물 말이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숨겨놨다. 찾아라. 바다로 떠나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보물을 찾으러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나가기 시작하고 일반인들이 다 해적이 돼버리고 그래서 대해적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물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찾으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세계관은 어떻게 생겨 먹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그 원피스가 있는 곳을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 지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지구는 거대한 띠 모양의 대륙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를 레드라인이라고 하고 굉장히 고도가 높은 땅이기 때문에 사실 지구가 두 개의 바다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띠 모양으로 둘러져 있는 레드라인을 직각으로 가로지르는 그랜드 라인이라는 항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 아래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이게 그냥 바다니까 배 타고 가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세계에 되게 독특한 설정이 들어가는데 위대한 항로를 칸 벨트라고 불리는 두 개의 해역이 가로막고 있어요. 네. 이 칸 벨트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왕류라고 불리는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보통 배들은 이 칸 벨트를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저게 먹히거나 항해를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위대한 항로를 따라서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되면은 그 끝에 원피스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오고 그 힌트를 바탕으로 원피스를 찾는 게 이 여정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원피스를 찾는 사람이 해적왕. 아, 주인공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세계인데 이 칸벨트라는 게 되게 인위적인 설정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놀랍게도 현실에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적도에서 가장 많이 받고 극으로 가면은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저런 대기 대순환을 띠게 되는데 네. 네. 적도 근처에서는 습도되기 때문에 공기가 정체되는 구간이 있어요. 인터트로피칼 컨버전스 존에서 ITCG라고 하는데 하나지만 이제 계절에 따라서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해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선이 두 개가 있죠. 네. 저 선을 따라서는 약간 무풍 지역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겨울에는 보라색 선을 따라서 간다고 보시면 되고 또 여름에는 주황색 선을 따라서 무풍지대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요. 네. 이거를 돌드럼 적토 무풍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기존 모델에서는 수렴을 하면은 뭐 상승 기류가 있고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바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썰이 좀 바뀌었어요. 비가 오고 폭풍이 부는데 바람이 바람이 안 안 부는 부는 게 게 말이 되냐. 그렇죠. 근데 이게 저런 대류가 있을 때 질량 보존 법칙 때문에 네. 상승하는 영역은 굉장히 적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하강 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맑고 조용하다. 네. 그래서 무풍지대가 쭉 이어져 있는 게 있고 저 ITCG 돌드럼을 모티브로 칸 벨트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른쪽을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네, 적도 지방을 가는 데는 진짜로 바람 한 점 없는. 바람 한 점 없는.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고 원피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배도 바람을 이용해서 운행을 하는 범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옛날에는 엔진이 없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바람이 없으니까 칸벨트를 통과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정상으로는 네. 일부 해군들은 패들십이라고 하죠. 이 프로펠러 같은 게 달리는 그런 배를 타고 통과를 하기도 하고 어떤 해적은 해왕류 같이 무서운 뱀을 달고 개들의 동력으로 통과를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통과를 할 수 없다. 근데 다- 궁금한 거 아, 있어요. 네. 저 만화랑 지금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오렌지 색깔이랑 보라 색깔 사이가 캔벨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좀 달라요? 왜냐면은 만화에서는 칸벨트가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그랜드 라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바람이 수렴이 될 텐데 네. 여름과 겨울의 중심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 오케이. 겨울에는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그거를 보여준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칸벨트의 생각하시면 영역이 됩니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그냥 오케이, 그렇게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 원피스 상에서는 바람이 없는 그 공간에 엄청난 많은 괴물들이 있잖아요. 네네. 실제 상에도 똑같은가요? 실제로는 전혀 다르겠죠. 무풍만으로는 누구도 통과를 할 수 없다는 게 설득력이 없어서 저런 설정을 넣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냥 바람만 안 불면 뭐 수영을 해서 갈 수도 있고 실제로 수영을 해서 가는 사람도 나오거든요. 만화에서. 정 안 되면 노를 저으면 되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랜드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네. 하나가 있습니다. 레드 라인이 지구를 한 바퀴 두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랜드 라인이랑 교차를 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한 군데는 종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반대쪽 레드 라인을 통해서 그랜드 라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리버스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 리버스 마운틴이 왜 리버스 마운틴이냐고 하면은 네 개의 바다에서 오는 해류가 수렴을 해요. 근데 수렴이 너무 강하니까 산을 타고 물이 올라가는 거야. 오. 산을 타고 물이 올라가서 거기 꼭대기까지 배가 안 부서지고 가면은 이제 그랜드 라인으로 통하는 길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아, 배가 산으로 간다가 저기서 진짜로 그렇죠. 가능한. 배가 산으로 가는 게 가능한 세계. 거의 중력도 그것이 오시는. 원피스입니다. 이야. 그랜드 라인 바깥에서 그랜드 라인으로 이제 항해를 하는 대부분의 배들은 저런 루트로 진입을 했다라는 설정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그랜드 라인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지구 일단 반 바퀴를 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인섬을 지나게 되는데 오늘은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토리상으로는 알라바스타 편, 하늘섬 편을 주로 다룰 거고 원피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지구를 탐험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실에 기반을 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연관이 된 거는 조금씩 가져와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하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라바스타 알라바스타. 편입니다. 오른쪽이 주인공 일행인 밀짚모자 일당이고 왼쪽이 바로크 워크스라는 집단입니다. 그걸 다 멋있다. 외우고 있네. 와. 맨 왼쪽에 있는 올백머리 하신 갈고리 다신 분이 서 크로커다일이라는 분인데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크로커다일이
크로커다일이라는 사람이 영웅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크로커다일은 정부에게 공인받은 해적입니다.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있군요. 그렇죠. 해적들이 너무 세면은 다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몇몇 해적한테는 너 해적질 해. 대신 정부 편에서 해적질 해. 그렇죠. 그러면은 뭐 있던 현상금도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정부 측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영웅적으로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납세 해적. 납세 해적 그렇죠. 알라바스타가 고대 이집트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집트가 이제 상 이집트, 하 이집트 나뉜다는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이게 네. 나일강 상류냐 하류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상 이집트 쪽에 네. 왕권이 강했다고 들어서 알고 있고 네. 하류는 검은 땅이라고 불리는데 나일강 하류에서 뭐 삼각지가 생겨서 맞아요. 토양이 비옥하기 때문에 네. 뭐 하 이집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샌디섬, 알라바스타가 있는 샌디섬인데 딱 남북으로 뒤집어둔 형세예요. 그래가지고 상 이집트에 해당하는 섬 한가운데 오른쪽에 아르바나라고 하는 수도가 위치해 있고 네. 그리고 하류의 저 에루마루라는 곳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원래는 삼각지에 해당하는 녹색 땅이라고 불리는 땅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노하나라는 항구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가루 같은 거가 잔뜩 담겨 있는 포대를 엎질러요. 근데 이 가루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이거는 댄스 파우더라고 하는 물질인데 하늘에 뿌리면은 비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사막 지역이잖아요. 네. 오. 에루마루라는 녹색 지역이 이제 삼각지에 해당하는 비옥한 땅인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유바라는 곳도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인데 3년째 계속 모래 폭풍이 와가지고 오아시스가 모래에 박혀가지고 나라가 전체적으로 개판이야. 비가 안 와. 수도인 아르바나에서는 계속 비가 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댄스 파워가 발견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까 그 반란군들이 왕이 비를 빼앗고 있다. 저놈을 때려잡아야 우리가 다시 비를 이런 되찾을 세계관이 수 있다. 있었나? 이런 세계관이고 그리고 이제 마치 크로커다일은 표면상으로는 그런 왕에게 대척된 위치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니 그것이 다 크로커다일의 계획이었고 이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한 모략이었다.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클리마텍트라는 게 기후를 클라이메톨로지라고 하죠. 맞아요. 그거를 뜻하는 클리마와 막대기를 뜻하는 텍트에 합성된 단어인데 알라바스타 편에서 주인공 일행인 나미가 처음 사용하게 된 일종의 무기 같은 거예요. 네. 네. 이 세 개의 몽둥이에서 히트볼, 쿨볼, 썬더볼 해가지고 뿜습니다. 네. 근데 나미는 천재 기사학자예요. 이것만 가지고 날씨를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어떻게 해야 구름이 생기고 어떻게 돼야 비가 내리고 어떻게 해야 천둥 번개를 일으키며 이거를 지식도 지식이지만 인간이 그냥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저게 우솝이라는 애가 장난으로 만들어준 건데 그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싸움을 이겨냅니다. 자, 그래서 과학으로 왔습니다. 구름이 어떻게 생기느냐. 공기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물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온도가 클수록 많은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따뜻한 물에 뭐 소금 같은 걸 넣으면 더 많이 녹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액체가 기체로 바뀐 것일 뿐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데워가지고 물을 먹인 다음에 식히면은 잉여의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구름방울로 응결을 하게 되면은 구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위쪽은 아무리 더워도 차가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따뜻한 공기는 따뜻하기 때문에 가벼워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 팽창이 되기도 하고 일부 섞여서 냉각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름 같을 때 더우면은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해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여름에 잦은 이유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슬점 온도라는 게 있어요. 네. 이슬점 온도에 도달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진 물방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가 온도가 떨어지면은 점점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물이 줄어들어. 근데 이슬점 온도에 도달을 하면은 그게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온도가 떨어지면은 물을 토해내야 돼. 그렇게 구름이 되는 겁니다. 네. 이미 추운 남극, 북극은 구름이 적나요? 맞아요. 이미 추운 남극, 북극은 구름이 적기도 하고 약간 구름의 형태가 많이 다르죠.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구름이 온도 분포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입자의 종류가 조금 달라요. 0도가 높는 곳에서는 물방울만 가질 수 있고 0도에서 영하 40도 사이에서는 과냉각된 물이라는 거랑 얼음 조각을 같이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영하 40도 이하에서는 얼음 조각만 가질 수 있어요. 극지방에서는 얼음 조각만으로 이루어진 구름이 많고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하면은 구름이 생겨
뿌려도 가지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오. 키가 큰 구름이 많이 생깁니다. 오. 하지만 극지방에서는 층운형이라고 하는데 평평한 구름이 많이 생기는 편이죠. 그래서 공기가 상승을 하다가 이슬 점에 도달을 하면 구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생긴 구름은 밑에가 평평하게 생겼어요. 근데 네. 토화가 돼도 구름이 안 생겨요, 사실은. 오.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생겨요. 왼쪽에 이제 빨간 선이 있고 밑에가 레디어스라고 물방울의 크기인데 물방울이 형성되기까지 필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산해낸 그래프인데 아래에 별쳐져 있는 저게 이제 크리티컬 레디어스 임계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물방울이 저 이상 커져야만 더 커질 수 있고 아니면은 작아집니다. 근데 이게 먼지 같은 입자가 없으면은 상대 습도가 500%가 돼야 물방울이 생길 수 있어요. 물방울이 되기 위해서 뭔가 씨앗 같은 게 필요한 거, 먼지 씨앗 같은 게. 먼지가- 그렇죠. 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습도가 높아도 물방울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인공 강우할 때도 보면은 네. 씨앗을 뿌리거든요. 그 물방울이 거기에 씨앗에 붙어서 응결되게 해가지고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씨앗을 뿌려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방울이 생기는 거를 균질화 핵화라고 하고 먼지든 뭐든 있으면은 비균질화 핵화라고 해요. 네. 비균질화 핵화 상태가 되면은 상대 습도가 100% 근처가 되면은 물방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구름을 만들고 비를 만드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온도를 낮춘다. 두 번째는 응결을 할 수 있는 먼지와 같은 핵을 만들어라. 그 핵에 해당하는 게 구름방울이 만들어지면은 구름 응결핵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얼음 조각이 만들어지면은 얼음 빙정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른쪽에 이게 구름 응결핵의 역할을 되게 많은 물질들이 하고 있다. 저게 바다에서 튀는 소금 조각도 그런 역할을 하고 불을 피웠을 때 생기는 그 숲 같은 애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가스 타입의 에어로졸이라고 불리는 혹은 황사라고 불리는 녀석들도 응결핵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재밌는 게 원래 미세먼지가 많으면은 구름방울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구름방울이 많이 생기는 게 비를 많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정된 물방울에서 개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얘들의 성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강수량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정 이상 커지거나 아주 습한 환경이 되면은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그게 시너지가 돼서 강수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U자 곡선을 그리는 경향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구름 응결에 따라서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네. 합니다. 붉은 눈이 내려요? 네, 철분이 많은 조류 같은 거가 있을 때 붉은색의 눈이 내리기도 하고 네. 황사에 의해서 노란 눈이 내리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매연 같은 게 구름을 만들면은 검은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 드럼 왕국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원피스의 마스코트에 해당하는 조그만한 술록 토니 초파라는 술록이 있는데 걔를 만나게 된 에피소드인데 마지막에 이게 겨울 섬인데 사람들을 심적으로 치유하고 싶다. 내가 이 나라의 벚꽃을 펴 보이겠다 하면서 만든 게 이제 어찌 보면은 핑크색 먼지 같은 거를 쏴서 그게 눈에 붙어서 핑크색 눈이 내리는 그렇죠. 하이라이트 장면이라고 할 수가 네. 있고 오, 그럼 저기엔 철분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아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다들 과학 얘기할 때는 채팅이 막 안 올라가다가 초파 나오자마자 그냥 채팅창이 짜자자자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또. 그래서 인공 강우도 같은 원리예요. 온도를 낮추거나 씨앗을 뿌리거나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네. 왼쪽 그림 보시면은 드라이 아이스 등 뭐 이런 걸 뿌리잖아요. 네. 드라이 아이스를 뿌린다는 게 온도를 낮춘다는 전략이고 오른쪽에 보면은 요오드화 은, 염화 나트륨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두 가지의 구름 씨앗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네. 염화 나트륨도 그렇고 요오드화 은도 그렇고 그걸 많이 쓰는 이유는 얘들이 물에 녹아서 여러 가지 이온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물방울이 만들어지기가 쉽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물질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던 댄스 파우더 그게 나옵니다. 갑자기 쫙 포대가 터지면서 뭐야 댄스 파우더를 왕이 쓰고 있었어? 이순 나쁜 놈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 만화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댄스 파우더를 불에 태워서 연기를 피우면은 비가 내린다. 실제로도 세 가지 방법 정도로 인공 강우를 하는데 네. 하나가 연기를 피워서 띄우는 거, 하나는 지상에서 미사일 같은 거를 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있고 하나는 직접 비행기를
비행기로 구름에 때리는 거죠. 비행기가 씨 뿌리기를 하고 구름이 받아먹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시더, 피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만화에서도 댄스 파우더를 태워서 연기를 만드는 거고 사실 이거는 만화책에는 안 나오고 애니에서만 나오는 장면이고 그 오른쪽은 악어가 있죠. 실제 크로커다일이 인공 강우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대포가 달린 인공 강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걸로 섬 북쪽에서 댄스 파우더를 빵 쏴. 그러면은 북쪽에서 내려온 수증기가 수도인 아르바나에만 비를 내리고 그 남쪽에는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컨셉. 아무튼 놀랍게도 댄스 파우더를 처음 발견했을 때 얘들이 하는 대화인데 하늘에 있는 빙점 하에 구름 얼음 입자의 성장을 촉진시켜 비가 내리게 되는 거야. 야, 저거 일본어 원서에는 어떻게 돼 있었을까? 찾아봤는데 대체로 비슷해요. 좀 다른 거는 몇 개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어. 이제 오른쪽에 크로커다일의 입에서 나와요. 댄스 파우더 제조에 필요한 은을 사기 위한 자금 확보. 댄스 파우더는 요오드와 은이었던 겁니다. 작가도 실제로 공인을 했어요. 댄스 파우더는 요오드와 은이다. 실제로도 인공 강우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그리고 실제로 요오드와 은도 댄스 파우더 그림처럼 노란색 깔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요오드와 은을 연기로 날려가지고 성공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2018년에 평창 올림픽 때 네. 평창 지역에서 저렇게 연기를 해서 증설을 실험을 했었는데 네. 저 실험이 꽤나 성공적이었다고 들었어요. 아.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인공 강우 실험을 하고는 있는데 얼마나 비를 늘리느냐의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닌 것 같지만 꾸준히 실험을 하면서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 알라바스타의 지형을 다시 보여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를 빼앗으려면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저거를 뿌려야 그 사이에 비가 내리고 그 뒤로는 비가 안 내리겠죠. 그래서 이제 인공 강우선을 후반에 이제 찾게 되는데 그때 섬 북쪽에서 발견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크로커다일이 말로 언급을 한 게 왼쪽에 레인베이스라는 곳이 있고 네네네. 유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레인베이스에서 크로커다일이랑 루피랑 한번 싸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루피가 개박살이 납니다. 그러면서 크로커다일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유바를 다녀왔거든요. 거기가 오아시스가 있는데 모래폭풍이 계속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파내겠다고 계속 땅을 파고 있는 노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이제 조금 물이 나오는 것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가지고 루피가 그거를 가지고 약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네. 그거 모래바람 내가 뿌린 거야. 얘가 모래 열매를 먹은 모래 인간이라서 모래폭풍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조그마한 모래폭풍밖에 만들 수 없지만 그 사이에 사막이 있고 여기는 항상 북풍이 불기 때문에 그 모래폭풍은 유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과학적이라고? 라는 언급을 합니다. 보시면은 그 장면이 나와요. 레인베이스가 있고 남쪽에 유바가 있을 때 빡이 친 크로커다일이 모래폭풍을 만들고 이 모래폭풍이 내가 드디어 땅을 파서 다시 오아시스를 파냈어 했는데 저 모래폭풍이 저렇게 커져가지고 다시 덮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 진짜 못났다. 진짜 못났죠. 이게 이집트에서 실제로 캄싱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은 지중해를 지나는 온대성 저기압에 의해서 남풍이 불어서 모래 폭풍이 이집트를 쓸고 가는 거죠. 이게 마치 유바를 덮치는 모래 폭풍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실제 현상에서 모티브를 얻은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그쵸. 너무 신기하죠. 와. 방향도 맞아요. 이게 지금 남북이 뒤집어졌잖아요. 네. 알라바스타 생각으로. 맞아. 남에서 북으로 가는 게 알라바스타에서는 항상 북풍이 분다고 했고 북에서 모래 폭풍이 내려오고 그리고 항상 북풍이 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쪽에 위치한 수도 아르바나가 비를 뺏어오기 좋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루피가 크로커다일과 싸워서 승리를 했고 그럼 이제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크로커다일이 양쪽에다가 첩자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계속 전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비비는 저 나라의 공주인데 비비 입장으로서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데 왜 계속 싸우냐. 그래가지고 실개탑에서 뭐 전쟁을 멈춰주세요. 싸우지 말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들려. 안 들리는데 딱 전쟁이 끝나니까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먼지가 잦아들고 그리고 비가 오면은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소리가 전파가 잘 됩니다. 그리고 바닥이 차가워지면은 소리가 아래로 전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비비의 목소리가 닿게 되고 사람들이 비비 공주님 왜 저기 계시지? 이러면서 그것까지 과학이 이거는 디테일이 맞추면 있다고? 그렇게 디테일이 있다고? 근데 웃긴 거는 이 이후로 비가 3일 동안 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아르바나에 비가 많이 오는 거는 댄스 파우더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 맞아요. 근데 왜 그러지? 실제 사례가 하나 있는데 두바이가 비가 안 오니까 인공 강우를 많이 실험을 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기후 변화 때문인지 최근에 폭우가 자주 맞아요. 내린다는. 근데 저 때는 난리 났었어요. 아직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인공 강우를 많이 내린다고 그 도시의 체질이 개선이 된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사례가 있긴 있더라. 실제로 만화에서도 인공 강우선을 해군이 찾았는데 너가 전쟁 진정시키려고 댄스 파우더 뿌려서 비 내린 거 아니냐니까 난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자연적으로 갑자기 내린 비인가다. 아니 비가 오지 않는 곳에 진짜 1년치 비보다 더 많은 양이 한꺼번에 쏟아지기는 했었어요. 거의 비가 안 오는 데니까. 그렇죠. 사실 중국에서도 인공 강우 실험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엄청 많이 거기는 하죠. 굉장히 지금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실제로 그걸 많이 써서 그런 거겠지만 약간 기후적 트렌드가 바뀐 지역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인공 강우만이 이유인지 아니면 파지티브 피드백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가 그렇죠. 많이 오므로 인해서 뭐 환경이 좀 변화가 하고 뭐 녹지가 많이 늘어난다거나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습기가 많이 생겨서 강수가 많이 오는 기후로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렇죠. 거는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과학적으로 해명이 된 부분은 아니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아마도 여기까지가 알라바스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